영화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거는 2시간 안에 긴 호흡으로 하나의 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편집이 바뀌면서 되게 자잘자잘한 수정들 약간 맞선 보는 기분인 거죠. 이 사람과 잘 사귈 수 있을. 오늘은 영화음악하고 이제 대중음악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음악 부분은 작곡가인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영화음악의 장인 캐스커 이준호 영화음악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준호 작가 감독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를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긁었는데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테니 직접 자기소개도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노트리와 아주 오래된 친구이고요. 네, 캐스커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 지금 영화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살짝 나와 있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캐스커는 일렉트로닉 그룹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음악 활동인데 어떻게 영화음악 쪽을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원래 영상이랑 음악이 매치되는 작업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뭐 캐스커 활동만 하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광고 일이라거나 드라마 음악 작업이라거나 이런저런 작업들을 간간히 하다가 그 2013년에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조금 잘 됐죠. 그래서 센세이션한 영화잖아요. 좀 잘 된 게 아니라 진짜 잘 됐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뒤로 계속 영화 음악에 대한 제안들이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씩 쳐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럼 원래 이런 그 영화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 전부터 해오신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했었는데 뭐 다른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음악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좀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되게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도 워낙 영화 매니아시잖아요. 진짜 영화를 많이 보는 거 같아요. 형 원래 좋아하셨잖아요, 영화.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네, 영화를 보는 걸. 제가 워낙에 밖에 안 나가는 성격. 다들 아시잖아요. 저를 유일하게 몇 주에 한 번이라도 저를 바깥에 불러내는 분이 이 부분. 처음 영화음악 이제 하시면서 더테라를 만드시면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어떤 작업들이랑 캐스커 때는 어떤 대중적인 음악을 만드는 작업과 영상에 있는 음악을 만드는 작업은 좀 차이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점이 제일 달랐던 점이 뭐였을까요? 시행착오가 적지 않게 있었죠. 근데 우선은 그냥 이제 작곡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ABC가 있는 곡 그렇죠. 만들고 기승전결이 있으면 그리고 음악 안에 메시지와 서사를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한국에. 어쨌건 그 3, 4분짜리 노래 하나에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건데 영화 음악은 2시간짜리 영화 하나가 하나의 서사이고 그 서사의 아주 일부분 영화가 음악이 들어가는 시퀀스들을 위한 음악이 되니까 음악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보통 이제 작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의식이 자신의 작업물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해보겠다는 욕심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영화와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되더라고요. 묻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묻히는 걸 만드는 일이 초반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이 시간관념이 틀려야겠네요. 좀 많이 달라요. 곡을 쓸 때는 3분 안에 내가 이거를 쫙 표현해드시면 이거는 2시간 안에 긴 호흡으로 하나의 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K-POP하고는 되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 되게 신기해요. 저는 사실 모노트리 작가님들의 곡들을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노래들은 3분 30초라고 하면 네. 3분 30초짜리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짧게 좀 쉽게 끝낼 수 있는. 네, 쉽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영화 음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스코어 음악이라고 흔히 중심이었다면. 이야기하는 이렇게 가다가 요즘에는 이게 효과음인지 음향과 음악의 어떤 차이에 있는 경계를 잘 모르겠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부분에 이런 거는 후반 작업에서 폴리 팀이 한 어떤 음향 그냥 그런 작업에서 들어간 걸까 아니면 영화 음악 감독이 넣은 걸까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넣은 걸까.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 경계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화성적인 거를 많이 작가로서는 쓰려고 하게 되잖아요. 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작업할 때 어떠셨는지. 황현 작가님 얘기한 거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은 영화 자체의 발전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코어가 주류였던 시절의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드라마 그러니까 이야기가 매우 중심이 되는 영화들 그리고 확실한 기승전결이 있달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요새 나오는 영화들은 편집의 속도감이나 그러니까 일단 장르도 너무 다양해졌고 그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어떤 영화들은 도무지 스코어링으로는 이 영화의 맛을 살릴 수 없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오히려 영화가 변하는 음악이 맞춰갔다고 또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사실 그런 부분을 또 유진호 감독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효과음과 이런 거 화면을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하는 어떤 그런 음악들? 그거는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인 입봉작이 더 테러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원하시는 제작자나 감독님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쪽을 많이 했던 거고 예를 들면 뭐 리틀 포레스트 같은 또 달랐죠. 때는 정말 그냥 저희 앨범을 작업한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하려고 해야만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스코어링을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른 분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하고 제가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들 위주로 하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더테러 라이브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형의 첫 작품이신데 첫 작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출세작이라고 하죠. 출세작인데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또 화성적인 부분보다 어떤 사운드적인 걸로 분위기를 잡아갔던 영화 중에 하나였던 걸로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때는 감독님하고도 워낙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을 디벨롭했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레션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거는 뭔가 안 어울리는 거구나. 네, 되게 스트레이트하고 그리고 워낙에 티키타카가 많은 영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냥 방 하나 되게 한정된 제약된 공간 안에서 대사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대사가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 뒤에서 막 251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집중력이 흩어지는 수 있고. 네,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미니멀한 루프 위주의 사운드들이 밑에서 계속 약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로 작업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 그 감독님이랑 얘기를 이렇게 막 많이 하시기 전에 먼저 영상을 다 받아서 보시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감독님의 스타일하고도 다 연관이 있고 다 달라요? 네. 근데 일단 솔직히 저는 근데 그 다른 영화음악가 분들과 많은 교류가 없어요. 네네네. 집에만 항상 계셔서.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잘 하지 않고 영상이 나온 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그 기간이 꽤 길잖아요. 촬영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걸 할지를 구상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GI한테 사람들이 요구하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되게 저는 막 내일까지 막 이래서. 더러운 베킹에 되게 그루비한 리듬 뭐 약간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 음악가는 그냥 그 영화에 맞춰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네, 당장 음악을 만들 때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라이브러리를 모아야 되는 시간이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악기들을 수집하거나 뭐 라이브러리들을 또 채우거나 이 영화에 오케스트라를 쓰겠다 아니면 이 영화에 오케스트라 쓰지 않겠다 예. 신디사이저를 쓸 거면 되게 거친 소리들을 쓸 것이다 아니면 되게 예쁜 소리들을 쓸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고르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그 단계 건축 자재를 고르는 네. 시간들이 오래 걸리잖아 원래 건축 네, 자재. 정말 자재들을 다 고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상이 나왔을 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이 영화는 뭐 크랭크인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대작 발표회 뭐 이런 뭐 영화가 나온다 하고 나서 뭐 한 6개월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년 후, 뭐 길게 몇 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영화 음악은 그 작업 기간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준비 기간과 또 이제 예. 준비가 긴데 이걸 받고 나서 이제 작업을 들어갔으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말미가 주어지나요?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영화가 개봉할 때까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기술적으로 곡을 쓰는 작업 기간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편집이 바뀌면서 되게 자잘자잘한 수정들 엄청날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은 그 시간이 실제로 곡을 쓰는 기간보다 더 길죠. 네. 이 맞춰가는 시간들이. 네. 그리고 최근 영화들이 이제 개봉일을 정해놓고 이건 좀 사실 어두운 이야기인데 네. 아무래도 해주시면. 상업 영화는 네. 말 그대로 상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되게 전략적으로 개봉일들을 네. 잡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도 실제로 제가 작년에 작업한 영화는 아직도 개봉 안 했고요. 그건 뭐 이제 시국 탓도 있지만 그쵸. 네. 아무튼 그 기간들이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네. 그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간 동안 영화를 가만히 놔둘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계속 편집을 하거나 그런 게 또 이루어지겠군요. 근데 예를 들어 편집과 믹싱, 폴리가 다 끝나 있는 데서 후반에 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럼 원래 써놨던 그 영상의 곡을 편집점이 바뀌면서 이 곡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곡 자체를 그냥 갈아엎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 순간도 있긴 했어요. 흔하진 않은데. 네, 보통은 타이밍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는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뮤직비디오를 수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왜냐면 수정하는데 이미 금액이 달라지거든. 그리고 똑같은 어떤 태로 찍을 수도 불가능하고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미친듯이 수정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그런 어떤 비슷한 딴 아닐까. 물론 음악이 바뀐다고 영화가 더 재밌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창작자의 마음인 거를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그냥 하죠. 의뢰를 받는다라고 아까 전에 초반에 얘기를 하셨는데 성공하는 작품이 많아질수록 의뢰하는 데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럴 때는 배우들처럼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을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선택의 기준 혹은 뭐 들어오는 일은 다 하자 이런 식인지 아니면 돈을 보고 하자 금액을 보고 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 감독님을 보고 하자 아니면 배우가 말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순간들이 한 번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뭐 이 일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횟수로 7년 정도 돼가는데 근데 뭐 이렇게 제가 히트작이 되게 많거나 1년에 아주 많은 영화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혼자 작업을 혼자 움직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라서 작업을 고르긴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처음에 이제 2013년에 좀 잘 되고 영화가 되게 많이 오퍼가 와서 그때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라는 마음에 되게 진짜 약간
하루 한 17시간씩 일하면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사람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 수정의 스트레스를 지금처럼 유하게 넘어가지 못하던 그럴 수 있겠네요. 시절이라 네, 진짜 약간 영혼이 피폐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갑자기 막 되게 막 스코어가 막 되게 웅장하게 나와야 되는 막 호빗 같은 영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려면 할 그때는 제가 그런 거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막 갑자기 여주가 심장병 걸리고 이런 거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너무 이제 드라마와 이런 영화는 지금은 또 하려면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자신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시나리오를 먼저 받아보고 시나리오를 검토한 다음에 감독님을 꼭 만나봐요. 네, 그래서 어쩌면 작업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어쨌건 지지고 볶고 가족들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인데 약간 맞선 보는 기분인 거죠. 이 사람과 잘 사귈 수 있을 어떤 장점 장단점이 있는가도 알아보고 처음 봤어요. 네. 근데 보고 와 이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고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럼 감독님이 어떤 감독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이유들 예를 들면 제가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편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다. 이건 진짜 해보고 싶다. 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전 일을 갑자기 끊고 못하게. 그럴 순 없죠. 대학 일반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뼈를 깎을 각오를 하는 거죠. 내 삶을 버리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중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롱타임으로 계약을 맺는 거다 보니까 이 영화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그런 여건상 못 하시는 거는 좀 있었겠네요. 시나리오가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쏟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재밌고 진짜 흥미롭다는 판단이 들면 금전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플렉서블하게 상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런 게 있잖아요. 상업 영화는 그 상업 영화의 제작 예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괄된 기준이라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시가라는 게 화라 같은 전문 영화. 근데 이제 독립영화나 학생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제가 흥미롭게 받거나 아니면 이 감독 지금부터 잘 키우면 그렇죠 투자 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도 있어요. 시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시가가 얼마나 오는지 편집해야 되지 않을까? 계절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에요? 후에 발생되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나요? 7년 전에 은퇴를 해서 영화 배우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대관 작가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링 돼서 막 재창조된 포스들 원체 사용하시는데 누구처럼 스플라이스해서 긁어 음악적으로 노이즈가 제가 볼까요? 영화 음악의 바이블 같은 그 얘기는 누가 하고 다니나요? 여기 나무 키에 있어. 입을 틀어봐. 이렇게는 2000년도부터 영화 음악은 음악도 음악이지만